가진 게 그리 많지 않아. 어쩌면 많이 부족할지 몰라. 가끔 나와 다투기도 하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내게 나보다 좋은 사람 많겠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 나 그것만큼은 자신 있는 걸.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세상이 그리 쉽지 않아. 몇 번씩 넘어지고 할지 몰라. 꼭 잡은 두 손만 놓치지 않고서 함께 가면 돼.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미주 씨 아직 네. 미혼이시죠? 네. 네. 혹시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제 아무래도 자매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낳고 네. 싶지 않다가도 한 2명은 낳고 싶다라는 낳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임신과 출산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자 은총입니다. 생명 이야기 토크 콘서트 포유, 오늘은 새 생명을 통해 성가정이 완성되고 하느님께로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거룩한 여정과 따뜻한 생명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박종수 사도요한 신부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위정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정수 신부님, 청소년국 유아부. 네. 네. 그래서 어떤 유아에 관련된 사목을 하시는데, 뭐 오늘 주제인 임신과 출산, 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유아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주제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부님 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임신과 출산을 저희가 안 다루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다루고 있습니다. 태교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다루고 네. 있고요. 그게 유아라는 그 생애 그 기간이 단순히 태어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잉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이제 학령기로 넘겨주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저희 유아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네.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네. 함께할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한 네. 과정인 거죠. 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갖고 네.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 네. 그리고 출산 후 양육은 단순히 우리 속된 말로 내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키워내는 거. 네. 성모님과 성요셉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키우셨듯이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결혼과 또 출산 육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의 협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하느님을 닮은 한 존재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는데 협력하고 잘 키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아부가 또 하는 일들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좀 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유아부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네. 업무로 나뉘는데요. 한 가지는 본당에 대한 이제 유아신앙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교육 자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구법인의 그 유아교육 기관이 유치원이 24개, 네. 어린이집이 10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구 직할, 직영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 기관에 대한 이제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 이제 우리 신자 어린이들을 네. 위한 이제 교육 자료,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급을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신앙 프로그램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선생님들 스스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교회의 어떤 신앙교육하면 그 전에 유아부라는 것이 있고 정식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과 그런 여지가 있고 네. 또 많은 또 분들이 신앙교육은 뭐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어나서부터 해야 된다면 이 유아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네. 태어나기 전부터. 네. 그렇죠. 태교부터 시작을 네, 네. 해서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위정학 교수님께서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이신데요. 그 지금까지 많은 임신부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서 진료도 받으시고 할 텐데 혹시 기억나는 예비 엄마 아빠가 있나요? 네, 그 생명이 탄생하는 거는 어떤 중요도를 떠나서 많이 네. 축복이 되는 순간이긴 할 텐데 이제 임신 기간 동안 저랑 길게 고생하셨던 분이나 임신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던 분 다 기억이 많이 남는데 좀 특별히 남는 경우라면은 이제 저희가 태아 치료를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출산했던 경우, 어떤 산모분은 이제 임신 중에 아기가 뱃속에서 흉수가 많이 차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임신 기간을 연장할수록 아기 폐 발달이 불리하기 때문에 조산을 해야 되거나 이런 확률이 높은데 태아 션트 시술이라고 해서 아기 흉수가 양수로 빠져나가는 시술을 네. 하게 돼서 이제 만사까지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제 유지를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아기도 특별히 크게 합병증 없이 태어나셨던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어떤 정성을 쏟지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처럼 직접적으로 태아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런 분들이 또 수고가 있기 때문에 또 무사히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이제 또 청년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실제로 그게 피부로 느껴지실 정도인가요? 네, 뭐 실제 저희가 대학병원이기는 하다 보니까 이제 고염 산모님들이 조금 더 많이 찾으시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뵙다 보면 둘째 임신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고 뭐 셋째 임신은 굉장히 드물고 작년에 한 5째 임신 출산하신 분 작년에 한 분 뵌 정도로 많이 줄고 있거든요. 2000년대만 해도 뭐 출산 연간 출생률이 64만 명이었으면 작년에 한 30만 명 정도니까 거의 한 반 이상 줄어든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아직 이제 한 번도 전 미혼이니까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이제 태아가 엄마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전에 들었거든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그 산모님들의 이제 정신리적인 건강 상태가 실제 산모의 건강 상태랑도 이제 밀접하지만 상과적 합병증도 많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기 진통, 조산, 그리고 임신 중에 새로 생길 수 있는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이나 혈압의 빈도도 신체적인 그런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도 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유아부에서도 이제 태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여러 뭐 태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진짜 뭐 클래식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고유한 우리 신앙인이 좀 사용할 만한 그런 태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태교 프로그램, 그러니까 태교라는 것 자체가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뭐 시중에는 그러니까 태내 조기 교육을 위해서 뭐 영어 카세트 듣기, 영어 음악 듣기, 뭐 클래식 음악 듣기,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걸 듣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원하는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를 풀어라라는 그게 훌륭한 태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앙 태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는 그 신앙 프로그램도 너무 뭔가를 특별한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태아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엄마가 믿는 것이 태아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성경 안에서도 그 우리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사촌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여기 웬일이십니까? 태내 아기가 기뻐 뛰놉니다. 네. 그 아기가 엄마가 느끼는 거를 아기가 느끼기 때문에 엄마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때 아기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가 기도하면서 어떤 신앙 체험이 있고 또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은총을 체험해서 내 마음이 기쁠 때 당연히 아기한테도 좋은 영향을 당연하죠. 그건 아예 교회 문헌에 그렇게 나와요. 교회 문헌에 그 어른들로부터의 신앙 체험, 명백한 신앙 체험, 그거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교회 문헌에 써 있어요. 근데 뭐 임신 중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속썩여 그러면 최악이죠. 태아한테도.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남편이 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더 부인한테 잘해야 혼자 된다. 하는 건 아니니까 태교가요. 저희 태교 프로그램도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그 임신부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아빠와 함께 오라고 권장하고 그 실제로 이제 뭐 저희 옛날에 했었던 지금 이제 개점 휴업 상태겠죠. 코로나 때문에 청담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원활하게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례들을 보면 처음에 아빠가 이제 입이 이만큼이 나와갖고 투덜투덜대면서 와요. 와갖고 프로그램 한 번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적극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좀 생각나는 게 사실 또 많은 경우에 뭐 원하지 않은 뭐 셋째를 임신했다 했을 때 얘를 뭐 낙태를 할까 말까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엄마들도 사실 적지 않을 텐데 결국은 그러면 안 되지. 이 생명인데 내가 낳아야 되겠다. 뒤늦게 이제 마음을 바꾸긴 하지만 태아도 그때 엄마가
그런 날까 말까 이제 고민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태아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쵸. 들거든요. 네. 네. 사실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 그래요? 아기예요. 네.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갖고 네. 형이 태어난 다음에 제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때 당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그 이때였잖아요. 시절에. 예. 그때 이제 아버지께 어떡할까요? 지울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긴 생명인데 지우냐? 낳아라. 그래서 제가 태어난. 네. 네. 아유,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어머니께서 네. 고민하는 그 아이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럼요.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인재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태아 축복식을 본당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생명위원회에서도 이제 각 본당의 생명분과를 통해서 태아 축복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안내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유아부에서도 그 태아 축복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하는데 그 태아 축복식이 왜 필요할까, 왜 중요할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태아 축복과 축복식이라는 것만 따로 떼어서 잠깐만 네. 이렇게 보자면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축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꼭 하느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 간의 축복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약의 시대의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요거를 태아와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실 그 축복식이 시작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이제 그 축복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세례식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는 따로 떼어서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뭐 최근에가 아니라 뭐 예전부터 그 교중 미사 때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형제 자매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널리 알리고 축하해주고 기쁨을 네. 함께 나누는 거. 이 태아 축복식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새 아기가 생겼습니다. 잉태됐습니다. 네. 하느님의 아기가.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널리 알리고 이제 우리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이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네. 거.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도 같이 공동체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느님의 자녀를 잉태했다는 그 인식을 다시금 이제 그렇죠. 부모님들께 이렇게 각성시켜 주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그렇죠. 축복식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면 아무래도 산모는 뭔가 좀 불안하고 네. 이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또 위로도 받을 수 있는 네. 것이고, 예.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다 기뻐하고, 네. 네, 함께 관심을 갖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봤는데 요즘은 워낙에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네.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축복을 빌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늦게 결혼하니까 임신부들이 나이가 많아서, 안 그래도, 임신부들이 걱정이 많고 또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좀 신경 써야 될 건강관리를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이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의 또 임산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건강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뭐 고위험군 임신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뭐 네. 나이만으로는 한 35세 이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네. 이제 고령 임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또 작년 기준으로는 임신하시는 3분 중에 한 명이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네, 점점 고령 임신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고령 임신도 물론 관리를 잘 하시면 젊은 우리 사모님들처럼 건강하게 잘 출산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당뇨, 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확률이 좀 높으시고 부인과적으로도 근종이나 성금증 그리고 내막증 같은 질환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산이나 뭐 조기 진통 그리고 뭐 전지태반이나 이런 상과적 합병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사실 준비된 임신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임신을 또 늦게 아신다면 임신 기간 내에 뭐 상과 의사랑 이제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받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저는 알아야 할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이 네. 또 드는데 네. 그중에 또 기형아 검사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절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형아 검사에서 그 이상이 생긴다고 해서 곧 태아가 이제 기형이라는 거는 꼭 아니라는 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선 뭐 기형아 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뭐 미리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형아 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애기 염색체 유전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기 뭐 심장 기형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기형을 파악하는 검사가 있는데 구조적 검사는 보통 20주 이후에 이제 정밀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사모님들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기형아 검사는 그런 염색체 이상과 관련된 이상을 보는 검사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염색체 이상은 또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해서 그런 확률이 높을지를 알게 알 수 있는 검사가 있고 또 진단 검사라고 해서 뭐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처럼 애기 염색체를 바로 알 수 있는 검사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산모님들이 그 진단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선별 검사를 해서 확률이 높은 경우에 이제 진단 검사를 하실지 이제 권고를 하는 검사를 하게 그러니까 이제 됩니다. 선별 검사라는 네. 가능성을 네. 일단 대충 보는 거고 진단 검사라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어떤 네. 기형인지를 알아보는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이 이제 다운 증후 같은 네. 21번 염색체가 3개인 3배 네. 수체를 보는 검사인데요. 이거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그 확률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4개월에 한 번 산모의 이제 혈액에서 특정 단백질, 그다음에 특정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는 결과를 주는 검사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 검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운 고형군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게 이제 다운 증후군이에요라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는 거는 사실이세요. 그래서 현재까지 하시는 검사들 가장 민감한 검사가 위 양성률이 이제 양성 예측도가 한 5% 정도. 그러니까 실제 내가 고형군이라고 나왔어도 실제 이상이 있을 확률은 5%. 그러니까 95%의 산모님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양수검사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거를 확인하자라는 개념이 좀 더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임신 기간 때 검사해서 확인을 하시면 10달 내에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권장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최근에 나온 조금 더 민감한 검사가 그 니프티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엄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기 DNA를 바로 보는 검사다 보니까 위 양성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양성도 0.1% 안팎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 양성이었을 때 양성의 확률도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100%는 아니에요. 50% 안팎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시다면 한 90%까지도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진단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면밀히 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고형군이라고 해도 실제 아닐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기형아 검사랑은 또 별개로 이제 또 고령 임산부에게 또 상당수 산부인과에서 양수 검사를 또 권장하고 실시한다고 하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양수 검사가 네. 또 태아한테 굉장히 상당한 스트레스를 네. 준다고 네. 들었거든요, 교수님. 네. 양수 검사도 산모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35세 이상이시면 양수 검사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권장을 많이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 중에 1분이 35세 이상이다 보니까 양수 검사 얘기를 들으시는 산모님들이 꽤 많기는 하세요. 하지만 최근에는 3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선별 검사의 민감도나 이제 정확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의 선별 검사를 통해서 위험이 높으신 경우에만 양수 검사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양수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알려져 있는 합병증은 아무래도 양막을 이제 그 천자를 하다 보니까 양수가 흐른다든지 혹시 뭐 유산이 된다는 확률이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00분의 1 정도 확률로 있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수 검사를 권해드리는 그 기준이 양수 검사로 아기가 위험이 생길 확률보다 실제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더 높다면 양수 검사를 고민을 해보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치료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산모님께 상의를 드릴 때 맨 먼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것은 치료를 하는 검사는 아니다.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전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뭐 검사를 하시겠지 않으겠다고 하면 출산 이후에 이제 아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임신 중에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이런 검사가 있다고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으로 상담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염색체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게 이제 제한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형아 판별을 위한 양수 검사에 대해서 또 이제 교회 입장은 또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교회 입장은 이렇게 양수 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산전 진단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기형아라든지 어떤 태아 이상이 있을 때 그 태아를 미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그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기형아니까 낙태해야 되겠다. 날까 말까 고민한다든지, 사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양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교회 가르침은 어떠한 기형이든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일단은 인간 생명은 다 소중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낙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단 검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교회 입장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자기는 진단검사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자 부부도 많고요. 어쨌든 임신됐으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낳겠다라는 그런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 교회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다운증후군도 지금 다운증후군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많이 속상하고 처음에는 키우는데 힘이 들지만, 한 인간 생명이 줄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로서 줄 수 있는 가족에게 어떤 선물로서 다가오고, 이 아이가 얼마나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에서 정상, 비정상, 비정상은 태어날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물론 힘이 들겠죠. 예. 그러나 교회 입장은 생명의 어떤 소중함, 이런 차원에서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 가르침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모든 우리가 뭐 임신부 축복미사도 하는 그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사실 다 바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뭐 기형아 원인이 다양하고 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기형아 임신을 막기 위해서 그 원인이 또 알려진 부분도 또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기형의 원인은 뭐 단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원인들이 이게 일단 뭐 약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질환일 수도 있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우연히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막기는 어렵지만, 우선 염색체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 당시에 이루어지는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준비를 한 임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당뇨 같은 경우는 실제 선천성 기형, 심장기형 빈도가 조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당을 철저하게 조절하시면서 임신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또 특정 질환, 뭐 혹시 경련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은 임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약으로 미리 변경을 하신 후에 임신을 하시면 훨씬 더 이런 위험이 떨어지는 거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위험도가 없는 산모님들 중에서는 임신하기 한 달 전부터 엽산을 400마이크로그램이죠. 적정한 용량의 엽산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아기의 심장 기형, 그리고 신경관 결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에서는 이제 자폐아와 같은 정신질환의 빈도도 많이 줄어드는 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준비하신 임신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뭐 술, 담배 같은 게 물론 나쁘다 알려져 있지만, 난 술, 담배를 하고 있는데 임신을 하고 싶다. 언제부터 끊어야 됩니까? 일단은 뭐 모든 약들이 이제 반감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술, 담배는 사실
그 한 달 전 정도, 적어도 한 달 전. 적어도 한 달 네. 전 정도는 끊으시는 게 좋을 거는 같고, 음. 또 반대로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술, 담배를 하면서 임신을 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또 고민도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기형의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미리 끊으실 수 있는 임신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처음 임신 4주는 아기가 착상 전이기 때문에 산모가 복용한 약이나 이런 흡연한 알코올이 태아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복용한 약물이나 뭐 술이 있으시다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임신을 또 유지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를 또. 물론 이제 그 임신은 여성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지만 여성만의 일은 아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임신 기간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뭐 임신을 해보신 우리 교수님밖에 없고, 네. 남편이 잘해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네, 남편분 이렇게 물론 우리가 아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네. 계시고 사실 임신 전에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임신 중 출산 뭐 양육에 이르기까지 네. 남편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사실 없겠지만 그렇죠. 네. 임신 중에 이제 우리가 철분제를 하나 더 영양제를 하나 더 먹는 것보다는 남편분이 산모의 이제 심리적 안정 그리고 몸이 힘들 수 있으니까 유체적 안정을 얼마나 위해서 힘들어. 네, 노력을 해주는 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엽산과 관련해서는 뭐 산모님께 많이 강조를 하긴 하지만 남편분도 이제 엽산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결핍을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유산율, 기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도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남편분은 사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전에 몸의 건강, 또 네. 정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남편들도 음식이라든지 영양제 잘 영양이나 너무 먹고 보충해야 된다. 과체중이셔도 네. 또 이제 뭐 유산균에 대한 얘기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사실 임신하기 석 달 전부터 네. 술, 담배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이시고 네.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렇군요. 네. 네. 토크 콘서트 포유 오늘은 생명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임신에 이은 출산, 그 축복과 은총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